여러분, 월급이 올라도 통장은 왜 그대로일까요? 보너스 들어와도 한 달이면 사라지는 그 느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산 4천억의 김승호 회장이 절에서 본 돌그릇 하나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회장님 본인은 이걸 부자의 그릇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그릇이 지금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그리고 4천억 자산가가 한때 15달러도 못 내던 시절에 그릇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순서 그대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승호 회장이 절에서 본 게 도대체 뭐였는지부터 풀어볼게요. 어느 날 김승호 회장이 절에 갔다가 마당 한쪽에 놓인 돌그릇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절에서는 이걸 수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람들이 손 씻고 입 헹구라고 마당에 두는 통째로 돌을 깎아서 만든 그릇이죠. 그런데 김승호 회장이 그걸 보다가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수각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물이 들어와도 다 흘러버리고 그 작은 그릇 크기만큼만 남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냥 절 마당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말 같죠? 그런데 이 한 줄이 자산 4천억을 만든 사람의 부의 본질을 통째로 정리해버린 문장이에요. 김승호 회장 본인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도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큰 사람한테는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결국 새어나가서 작은 만큼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 돌그릇을 그냥 부자의 그릇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김승호 회장이 본 것도 우리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여다볼 것도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부자의 그릇. 여기서 한번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정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연봉이 오르면, 보너스가 들어오면, 한 방에 큰 거 하나 터지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정확히 거꾸로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빨리 새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부자 거지라고 부른다고요. 통장에 큰 숫자가 잠깐 찍혔다가 한 달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그대로인 사람. 보너스 받은 다음 달에 오히려 카드값이 더 늘어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릇이 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념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통장이 그대로인 건 여러분이 적게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릇이 깨져 있어서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릇이 깨진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들이부으면 새는 속도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릇은 지금 몇 리터쯤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 그릇을 매일 스스로 깨고 있는데 본인이 깨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릇은 지금 몇 리터쯤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릇 이야기를 꺼낸 김승호 회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비유가 왜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무게가 있는 말인지 보이거든요. 김승호 회장은 미국에서 도시락 브랜드 스노우폭스를 키운 사람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 멕시코까지 전 세계의 매장이 1000개가 훌쩍 넘고 하루에 도시락 10만 개가 팔리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본인 자산은 4천억대로 알려져 있고 2023년에는 스노우폭스 한국 사업부를 일본 식품기업에 8천억 원에 매각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강연하고 책 쓰고 투자하는 현역 자산가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누가 토를 달 수 없는 위치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산 4천억의 이 사람한테 한때 미국에서 아이 태권도장 회비 월 15달러를 못 보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산 4천억의 김승호 회장이 한때는 자식 태권도장 한 달 회비 15달러도 못 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깔려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본인은 그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채를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그 결심 이후 지금까지 평생 부채를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산 4천억 자산가가 신용카드 한 장 안 쓰고 산다는 거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그릇은 4천억을 벌고 나서 커진 게 아닙니다. 15달러도 못 보내던 그 바닥에서 카드를 자르던 그 순간 그릇은 이미 한 번 커졌습니다. 돈이 그릇을 키운 게 아니라
그릇이 커졌으니까 4천억이 따라온 겁니다. 순서가 정반대인 거죠. 그건 한 사람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숫자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KB금융 2025년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가 47만 6천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부자가 43.6%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부자 2명 중 1명은 그릇을 본인이 키워서 만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승호 회장 1명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릇만 커지면 자산은 따라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 그 그릇을 깨고 있는데 본인이 깨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릇은 지금 몇 리터쯤 됩니까? 김승호 회장이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돈은 인격체다. 그리고 잔돈은 어린아이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돈에 무슨 인격이 있고 잔돈이 왜 어린아이냐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한 줄을 풀어보면 우리 그릇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당신 곁을 떠납니다. 잔돈도 똑같다는 겁니다. 1,000원짜리, 동전 몇 입. 우리는 이런 작은 돈을 어른 대접 안 해요. 그냥 어린애 다루듯이 함부로 굴리고 흘리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그게 바로 그릇이 깨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큰 돈도 결국은 어린아이였던 작은 돈이 자라서 어른이 된 거니까요. 자,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친구랑 술자리 갔는데 친구가 오늘은 자기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메뉴판 보는 손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평소엔 안 시키던 고기 2판 시키고 소주 1~2병 깔고 마지막에 후식까지 주문하죠. 카드 긁히고 영수증 받으면 그냥 구겨서 던져버립니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남의 돈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은 자기 돈도 똑같이 다루거든요. 돈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떠올려 보세요. ATM에서 돈 뽑고 나오는데 1,000원 단위로 잔액이 어중간하게 남아 있습니다. 1,300원, 4,500원. 굳이 챙기기도 귀찮고 출력 버튼 누르기도 번거로워서 그냥 두고 나온 적 있으시죠? 카페 가서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몇 입, 가방에 넣기 귀찮다고 킵통에 던지고 나온 적도 있을 겁니다. 그 1,000원이 어린아이라면 어른이 됐을 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그 자리에 버리고 나온 겁니다. 김승호 회장이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 절대 안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큰 돈만 진지하게 다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들어오면 가계부 쓰고 보너스 들어오면 통장 옮기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말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온다고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잔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어제 술자리에서 영수증 던진 장면, 오늘 아침 ATM에서 잔돈 두고 나온 장면, 아니면 카드 명세서 안 본 지 2달 된 그 통장.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릇에서 물이 새고 있는 자리입니다. 뜨끔하셨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이 영상의 핵심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릇이 커질까요? 김승호 회장이 4천억 자산가가 되기 전에 한 달 15달러도 못 보내던 그 시절에 한 4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따라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바닥에서 직접 했던 행동이에요. 그 4가지를 순서 그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15달러도 못 내던 그 시절에 그릇을 다시 키운 방법은 딱 4가지였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행동 4개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그릇에 깨진 틈을 하나씩 메우는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처방은 부채 제로입니다. 신용카드부터 자르세요. 김승호 회장은 그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머니에 있던 크레딧 카드를 잘라버렸고 지금까지 단 하나도 부채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4천억 자산가의 첫 행동이 더 큰 투자도 아니고 더 좋은 사업 아이템도 아니고 가위로 카드를 자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명료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과 은행에 이자를 내는 사람. 부채가 1원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후자입니다. 그릇 비유로 다시 보면 부채는 그릇 바닥에 뚫린 가장 큰 구멍입니다. 매달 이자가 졸졸 새고 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부어도 차오를 리가 없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자산을 만드는 부채로 분류해서 김수모 회장도 인정합니다. 그 외 카드 할부,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같은 소비성 부채는 전부 갚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 밤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갑을 열어서 신용카드 장수를 세보세요. 2장 이상이라면 가장 적게 쓰는 한 장부터 잘라도 인생이 안 무너집니다. 두 번째 처방은 잔돈 인격체입니다. 작은 돈을 진지하게 다루세요. 앞에서 보셨듯이 김수모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돈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한마디가 많이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은 진지하게 다루면서 작은 돈은 함부로 흘려보냅니다. ATM에서 떨어지는 1,000원짜리 동전, 카드 영수증 한 장, 편의점 거스름돈. 이게 다 그릇의 미세한 균열입니다. 사실 이 균열은 부채보다 더 위험합니다. 부채는 눈에 보이니까 갚으려는 의지라도 생기는데 잔돈은 새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평생 막히지가 않거든요. 김수모 회장의 이 비유가 무서운 게 지금 여러분이 작은 돈을 대하는 그 태도가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복사된다는 겁니다. 1,000원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1,000만 원이 들어와도 함부로 다룹니다.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입니다. 오늘 밤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갑이나 가방, 차 안에 흩어져 있는 동전과 잔돈을 한 군데에 모으세요. 작은 통 하나면 됩니다. 이 행동 자체가 어린아이를 다시 걷어들이는 첫 사인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일정한 캐시플로우입니다. 큰 한 방보다 매달 같은 금액입니다. 김승호 회장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일정한 돈이 큰 돈보다 낫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당연히 큰 돈이 좋은 거 아닌가 싶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정확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한 번 들어오는 1억보다 그릇을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1억은 세기 때문입니다. 욕망 소비로, 충동 투자로,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부탁으로요. 반면 매달 100만 원은 안 세요. 들어오자마자 생활 시스템에 흡수되거든요. 김승호 회장 본인이 이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매장 1개에서 시작해서 300개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 300개는 언제 도달했는지 모를 만큼 빨랐다고 합니다. 1, 2, 4, 8, 10 이게 그릇이 일정하게 차오르면 어느 순간 자본이 중력처럼 끌려오는 모델입니다. 처음엔 더디지만 그릇 자체가 커지니까 가속이 붙는 겁니다. 오늘 밤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월급 외에 매달 들어오는 5만 원짜리 부수입을 한 개만 만드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함이 중요합니다. 5만 원이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통장 하나, 그게 두 번째 그릇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분배 보류입니다. 일정 규모가 되기 전엔 욕망 소비를 끊으세요. 김승호 회장은 소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필요, 관습, 그리고 욕망. 살면서 꼭 있어야 하는 필요. 그동안 그렇게 써왔으니까 무심코 지출하는 관습. 그리고 갖고 싶어서 사는 욕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잘라야 할 것이 욕망 소비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 처방이 가장 어렵습니다. 부채 자르기는 한 번이면 끝나지만 욕망 자르기는 매일 시험에 들거든요. 그릇 비유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릇이 다 차기도 전에 새로 들어온 물을 다른 컵으로 옮겨버리는 행동. 그게 욕망 소비입니다. 큰 돈이 들어와도 욕망에 분배해버리면 그릇은 영원히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자수성가하기 전까지는 본인을 향한 분배도, 가족을 향한 분배도 보류했다고 말합니다.
차갑게 들리지만 이게 그릇을 키우는 순서라는 겁니다. 오늘 밤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카드값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이라는 기준으로 소비하면 평균 30%는 줄어듭니다. 그 30%가 그릇에 처음으로 고이는 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채제로, 잔돈 인격체, 일정한 캐시플로우, 분배 보류.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천억의 김승호도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키우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릇은 오늘이 끝나고 어떻게 변할까요? 마지막 5가지 자가 진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릇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5가지 자가 진단입니다. 머릿속으로 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지금 지갑에 신용카드가 2장 이상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릇의 첫 번째 깨진 틈입니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떤 쇼핑몰 50% 할인 같은 문구에 끌려서 사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욕망 소비, 두 번째 깨진 틈입니다. 세 번째, ATM에서 잔돈 1,000원 단위를 그냥 두고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김승호 회장 표현 그대로 어린아이를 무시한 겁니다. 세 번째 틈입니다. 네 번째,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들어오는 부수입이 0원이신가요? 그릇에 들어오는 물줄기가 한 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틈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통장 잔고가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모르신다면 그릇 크기 자체를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틈입니다. 5개 중에 단 1개라도 해당되셨다면 여러분, 그릇은 지금 새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서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승호 회장은 영상 후반에 이런 말도 합니다. 성공은 근본적으로 여러 사람의 슬픔과 불행을 바닥에 깔고 있다. 큰 분은 가볍게 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는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와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을 바꾸세요. 그게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들어온 물을 새지 않게 받아내는 그릇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내 그릇은 내가 키운다. 이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이 절대 하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그릇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